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 선거구 제조정안이 만장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인타운은 2031년까지 10지구에 포함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LA시에서 200여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중 강도 사건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롱비치시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여행 후 감염이 됐지만 특별한 증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게 거의 확실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 가능성은 적은 게 틀림없다는 의견입니다. 연방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지아 남부 연방지법이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면 경제제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새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자 대결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우세를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671억 달러로 전달보다 17.6% 급감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최소 폭의 무역 적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51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아침에 안개 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롱비치시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롱비치 보건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주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민은 현재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건국은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는 세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세 번째 감염자는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에 경미한 증상을 보여서 현재 격리 중이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감염자 역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1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1.4%입니다. 오늘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21명이 늘어난 650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49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6명, 사망자는 12명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63명으로 어제보다 6명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3명으로 4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오렌지 카운티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6.4명으로 전주에 6.1명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확진율도 3.3%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백신 의무화 조례를 컨트랙터에까지 확대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맺은 컨트랙터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조례는 오늘부터 시행이 되지만 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컨트랙터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오늘 현재 LA 카운티 공무원 가운데 81%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의 공무원들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게 거의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얘기인데 언론 인터뷰와 공식 브리핑의 내용은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거의 틀림없이 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 판단을 위해선 몇 주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델타 변이보다 어쩌면 더 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전염성은 델타보다 더 강할 수 있고 재감염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증으로 이어져 입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공식 브리핑에서는 확실하다는 표현 대신 오미크론 변이가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We are not seeing a very severe profile of disease. In fact, it might be, and I underscore might, be less severe, as shown by the ratio of hospitalizations per number of new cases. 주요 추적 대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일부 확진자 군의 경우 젊은 층이 많은 데다 중증으로 악화되기까지는 보통 몇 주가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가 다른 미국 상황에 적합한 전망을 위해선 충분한 사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It will be very important when we get enough cases in this country to determine if prior infection versus prior vaccination, what kind of impact that has on the transmissibility as well as on the severity. 파우치 박사는 앞서 미국 방송 CNN과 인터뷰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성이 대단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전염성이 강해도 심각한 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입원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변이가 현재로선 최선의 분석 결과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연방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자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알스텐 베이커 판사는 오늘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과 전 세계에 끼친 비극적인 희생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위기 상황에도 법원은 법치를 보존하고 정부 부처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이번 행정명령은 개학과 관련된 행정, 관리 문제를 넘어서 공중보건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며 이는 연방조달법으로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행정명령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며 추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저지하는 가처분 명령에 찬성하는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제5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등 주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직업안전보건청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대형 행사의 참석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아니메 NYC 2021 행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확산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수만 명의 행사 참석자 가운데 감염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지난 2일 이 행사에 다녀온 주민 피터 맥인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가장 초기 전파 모습을 제공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DC가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을 지원, 전국 50개 주 전체와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 이 행사에 참석한 주민이 있는 27개 국가와 접촉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약사 파이자의 엘버트 뷰라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앞으로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뷰라 CEO는 월스트리트저널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지만 증상은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뷰라 CEO는 빨리 퍼지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빠른 전염은 변이 바이러스가 수십억 명의 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임상적 특성이 정확히 어떤지에 대해 연말 전까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 부분적인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는 파이자 백신의 2차례 접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탐지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중화 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엘렉스 시걸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면역력 손실이 왕성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바이러스가 면역을 돌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감염, 특히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심한 감염의 위험이 아마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해야 하고 예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이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설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입니다. 라스네가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10마일대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후버 스트리트 인근부터는 더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10번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트맨 애비뉴 구간인 일대는 6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타운을 단일화시킨 선거구 재조정안이 오늘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거구 제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한인타운의 시의원 선거구 단일화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10지구는 북쪽으로는 베버리까지, 남쪽으로는 11가까지, 동쪽으로는 버몬트 블루바드까지, 서쪽으로는 맨하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10년마다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새롭게 선거구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한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인타운의 바운더리는 이제 북쪽으로는 베버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일부 이제 웨스턴길에 있는 동양선교교회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사이드 쪽이면 이제 맨하튼 길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올림픽이 아닌 한 블럭이 더 내려가서 11가까지 내려가고, 또 이스트 쪽을 보시면 벌몬트 블루버드의 양쪽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윌튼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스트 쪽은 이제 라파예트 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10지구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단일화 추진 초반인 지난해 많은 인구와 타운의 큰 규모로 인해 단일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주변의 격려와 한인은 물론 타인종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기적적으로 저희가 10지구 안에 100%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타운 선거구가 10지구로 단일화되면서 LA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분할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된 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운 선거구 단일화로 앞으로 열리는 LA시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궐선거로 가면 이제 아시안 또는 한인 후보가 경쟁력이 더 있어지고요. 그럼요. 이제 선거로 간다고 하면 경쟁력이 훨씬 더 한층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구 제조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향후 10년간 유지됩니다. 앞으로 남은 카운티와 주 상하원 그리고 연방 상하원의 선거구 제조정안에서도 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타운 선거구 단일화 태스크포스가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메트로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 컬리지 재학생들에게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A 메트로는 고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12월 31일까지 LA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재학생들에게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고 패스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대중교통 서비스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A 일원의 대담한 강절도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다운타운 900 윌셔 블루버드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2인조 무장강도가 호텔 게스트 3명에게 다가가서 권총으로 위협을 한 뒤 10만 달러 상당의 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 그리고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직후 검은색 BMW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회색 트랙수트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핸드건을 소지했으며 다른 한 명은 푸른색 트랙수트를 입고 자동 권총을 소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호텔 발렛 파킹장에 막 도착한 시점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강도 사건이 최근 LA 일원에서 기승을 부리는 미행 강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LA 시내에서 강도 사건이 모두 2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강도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LA 시내 강도 건수가 폭증 추세를 보이면서 연말 강절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한 주 LA 시내에서 보고된 강도 사건은 무려 200건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는 길거리에서 저질러졌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지난 9월과 10월, 11월에 걸쳐 LA 시내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LA 시내에서 미행 강도와 명품 매장을 겨냥한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무어 국장은 주민들에게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명품 매장이나 고급 식당을 나설 때는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시내 강도 케이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7%가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LA 시내 강력 범죄는 6.4%가 늘었습니다. 살인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력 범죄도 8%가 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강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점이 즐비한 멜로즈 디스트릭에 강절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7일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감지하는 카메라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12개 감시 카메라가 멜로즈 비즈니스 코리도와 주변 지역을 따라 설치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김치 축제 누적 방문객 수가 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리안 소울푸드 주최로 올해 첫 번째로 막을 올린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는 차세대 자녀들과 외국인, 장애인, 그리고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K푸드 김치를 하나의 문화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리안 소울푸드 캐롤리 이사장은 이번 김치 축제를 통해 K푸드를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군사력 증강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 6개월여 만에 다시 화상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고조시킬 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과 함께 강력한 경제적 조처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것과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e told President Putin directly that if Russia further invades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our European allies would respond with strong economic measur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에게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He also told President Putin there's another option, de-escalation and diplomacy. The United States and our European allies would engage in a discussion that covers larger strategic issues, including our strategic concerns with Russia and Russia's strategic concerns.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핵 군축을 다루는 전략 대화와 이란 등 지역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러 정상은 회담 후에 별도의 합의문이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설명 회견에 나섰는데 두 정상은 각자 할 말만 하고 말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하원이 오늘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새 국방수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오늘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인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에는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최종현 학술원 주최 행사에 참석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캠벨 조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그 대화는 매우 강력하다. 평양에 대한 접촉을 이어가며 보조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 장관은 우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벨 조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딴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의 20대 대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우세를 유지했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3%, 민주당 이재명 후보 37.1%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습니다. 열흘 전 조사보다 윤 후보는 1.6%포인트, 이 후보는 2%포인트 오르면서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순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윤 후보가 극적인 화해와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전환한 게 눈에 띕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만 놓고 물어보니 격차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6.9%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의 4.9%포인트 앞섰지만 이 후보가 꾸준히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을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진영의 윤 후보 지지세는 주춤했지만 진보 진영 결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선 윤 후보가 51.1%로 앞선 가운데 이 후보도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잇따라 사과해온 이 후보의 약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윤 후보를 근소하게 앞질렀고 호남 지지율도 70%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일정으로 2주 연속 방문한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0%대 후반을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51.3%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여전히 앞섰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 정부와 정책적 거리두기를 거듭해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집 사고픈 마음을 억누르기보다는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값 상승에 가장 예민한 서울 무주택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고 월세를 내고 이것만이냐,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청약도 가입을 했으니까 청약도 내야 되고. 청년들의 쓴소리에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진보 정권의 수요 억제 정책은 풍선 효과만 낳았다고 임대차 3법과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들 불만에는 정부가 현실을 모르는 건 죄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가져야 되는데 뭐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이 후보는 1인주택, 공유주택 같은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층수나 또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겠고 또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는 좀 과감하게 늘려서. 민주당에선 때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금기시돼온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진단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쥐꼬리 같다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업계 종사자들을 만납니다. 또 고 김영균 씨 사망 3주기 추모 전시회에 참석해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라를 살리겠다며 선대위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라고 붙였습니다. 선대위 출범 뒤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뒤 첫 외부 일정을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에서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또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112 상황실 방문에 야간 방범 순찰까지 국민 보호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일정으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됐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대위 이름은 살리는 선대위라고 정해졌습니다. 정권 교체로 희망과 정의, 국민과 나라를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 조직이 잡음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다 철회된 함익병 씨는 김 위원장이 추천했던 인사로 확인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신경전에 대한 질문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합류했고 전북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우 의원도 윤석열 후보의 소개를 받으며 입당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은 충청 호남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국가 균형 발전 문제를 논의한 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측근으로 알려진 윤석열 후보에게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입니다. 검찰 호송차에서 내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세무당국에 청탁해준다며 사업가 2명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청탁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받았던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골프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이번 사건은 윤 전 서장에게 로비 자금을 댔다는 사업가 A씨의 진정으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나 국세청 고위 인사들을 만날 때 자신을 데리고 다니며 이른바 스폰서 노릇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우진이가 이런 사람을 불러 나와서 밥을 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식사값을 결제해야 됐고. 윤 전 서장은 3시간 남짓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함께 뒷돈을 챙긴 A씨 동업자가 구속 기소된 만큼 혐의 소명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데 과거 다른 뇌물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두 사람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스폰서 의혹과 별도로 당시 뇌물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을 잇따라 소환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실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윤 전 서장에게서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시 살피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윤 후보에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성윤 고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 전 공소장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청사 앞에서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수사 주체가 아닌 일부 검사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며 죄가 될지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92.40포인트가 오른 35,719.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95.08포인트가 상승한 4,686.75, 나스닥 지수는 461.76포인트가 뛴 15,686.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미크론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유가는 오른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달러 56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72달러 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거의 2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무역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10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671억 달러로 전월보다 17.6%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최소폭의 무역 적자 기록입니다. 10월 무역 적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0억 달러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크게 개선된 것은 수출이 2,236억 달러로 전월보다 8.1% 급증한 덕분입니다. 수입은 2,907억 달러로 0.9% 늘어 수출 증가폭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역대 최대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품 수출 증가는 세계 경제 회복으로 미국산 상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4분기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신용이 전달 크게 늘었던 데에서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10월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16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50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10월 소비자 신용 증가율은 연율로 4.7%로 지난달에 7.7%보다 낮아졌습니다. 9월 소비자 신용은 229억 달러 증가해서 278억 달러 증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리볼빙 신용은 7.8%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동차와 학자금 대출 같은 비리볼빙 신용은 3.7%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년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기획한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고인 평균 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모든 급여 수준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해 내년 임금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많은 기업이 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내년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구인난과 함께 이루어진 임금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원이 10,000명 이상인 기업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공개와 새로운 윤리 규정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촉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준 관료들의 거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연준의 윤리부서와 당국자들 간의 오고 간 내용도 함께 요청을 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요청한 정보의 적시 공개는 의회와 대중이 연준 당국자들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 규모와 연준이 그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정도, 연준이 윤리 관행을 바꾸려는 계획이 미래의 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정보 공개의 지속적인 지연은 연준의 투명성 결여와 망가진 윤리 문화를 진지하게 충분히 다루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늘 대규모 장애를 일으키면서 아마존의 상품 배송과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오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공지글에서 일부 API와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버지니아주 북부를 포함한 동부 지역의 AWS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장애를 일으킨 서비스에는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기업용 메신저 슬랙, 티켓 예약 서비스 티켓마스터, 주식거래 앱 로빈후드,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포르투를 꺾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랐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B조 최하위에서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2위로 도약해서 16강 진출권을 극적으로 따냈습니다. B조 다른 경기는 리버풀이 AC 밀란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던 리버풀은 밀란을 잡고 6전 전승을 기록했는데 잉글랜드 구단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6경기 전승을 거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A조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클럽 브리헤를 4대1로 꺾었습니다. 오늘까지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한 팀은 아약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첼시와 리버풀, 맨시티와 맨유, 인터밀랑,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스포르팅 CP 등 모두 12개 팀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이 코로나19에 걸린 선수 6명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BBC와 풋볼 런던 등이 토트넘 선수 그리고 코치진 다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한 가운데 선수 6명과 코치진 2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풋볼 인사이더는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이름을 공개했고 루카스 모라 등과 함께 손흥민이 포함이 됐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래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2021년 캐나다 최고 야구 선수로 뽑혔습니다. 캐네디안 프레스는 오늘 캐나다 야구 명예의 전당인 올해 팁 오닐상 수상자로 게레로 주니어를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팁 오닐상은 매년 캐나다 출신 야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제임스 오닐의 이름에서 따왔고 지난 1984년에 제정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오전에 비가 내린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고 밤 최저 기온 51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들이 많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한 64도가량, 밤 최저 기온은 조금 오른 5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6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해안 지역 역시 65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오후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비올 확률은 60% 정도이다가 밤늦게는 40%로 줄어들겠습니다. 밤 최저 72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섭씨 12도, 광주와 대구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